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급 불어기사 읽기. 오늘은 다시 경제 주제를 가지고 돌아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약 한 달 좀 넘게 된 것 같은데, 네, 구독자가 100명이 되어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컨텐츠를 조금 더 알차게 구성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번 기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 영상을 올릴 때 이 영상의 설명 밑에 다음 주에 다룰 기사의 링크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혹시 못 찾으시면은 댓글 남기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바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경제 기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기사는 지금까지 쭉 같이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다뤄봤던 주제예요. 다뤄봤던 그 소재인 거죠. 르노사랑 관련된 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경제 기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경제 기사 같은 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기사를 이해했을 때, 우리의 그 이해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르노사랑 관련된 거였는데, 르노사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맞죠? 보니까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태리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업 그 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르노사도 그런 이제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르노사가 뭘 했나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골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르노사 공장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시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것일까라고 궁금해가지고는 이 기사를 골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이제 배경을 한번 쭉 짚어보고 기사를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5월 29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5월 29일에 바로 르노사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르노사의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거죠. Renault a annoncé vendredi 29 mai la suppression de 15 000 emplois dans le monde, dont 4 600 en France. 전 세계적으로 15,000명, 프랑스의 4,600명 포함해서 15,000여 명의 일자리를 이제 감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5월 29일에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아마 이제 몇몇 공장이 문을 닫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해당 공장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시위도 나고 항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5월 29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 기사는 6월 2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6월 2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때서야 이제 비로소 르프레 garantie par l'État 우리 배웠죠. 르프레 garantie par l'État 국가가 보증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 50억 유로가 인하되어서 사인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le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Bruno Le Maire va valider ce mardi le prêt garanti par l'État de 5 milliards d'euros. 네. 뭘 하기 위해서 pour aider le constructeur automobile Renault à traverser la crise du coronavirus. 이 사태를 르노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정부 보증 대출을 이제 승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다룰 기사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이 정부 보증 대출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을 하진 않았던 거죠. 살펴보면은, Le gouvernement qui avait jusqu'ici réservé sa signature estime avoir obtenu les garanties qu'il réclamait pour l'avenir des salariés de l'usine de Maubeuge dans le Nord, inquiet d'un projet de fusion avec le site de Douai à 70 km de distance. 그러니까 이제 5월 29일에 르노사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그 발표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된다거나 이런 거가 부담이 되고 또 정부가 지금 사실은 르노사의 주주인 거 아시고 계시죠? 저번에 살펴봤던 대로 15%의 그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압박을 한 거죠. 압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약간의 관철을 시키고 나서 이 이제 정부 보증 대출에 정부 지원 대출에 사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6월 2일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6월 4일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잠깐 읽어보면은 Renault est aidé par l'État et pourtant le site de Choisy-le-Roi va fermer en 2022. 네, 그래서 이제 르노사가 정부의 도움을 받긴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14개의 그 공장 부지 중에서 한 군데는 닫기로 결정이 되었다. 2022년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임라인이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를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살펴봤고 이제 오늘 다룰 기사는 그래서 5월 29일에 이 기자회견이 나던 날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고 그런 상태였던 거죠.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의 차이를 두어서 이 밑줄을 그어드렸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은 뭐였냐면 Renault annonce un plan vital pour redresser ses finances.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고 vital이라는 뜻은 이제 뭐 의미는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근데 vital이 어떤지 근본적인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제 vi라는 게 있죠. 삶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생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뭐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아주 지금 이제 르노사가 다시 이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가지고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거는 프랑스에서 이 기매의 역할이에요. 프랑스에서 이 기매의 역할을 자칫 우리나라의 작은 따옴표의 기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 기매는 정말로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을 따왔을 때 기매를 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기매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뭐뭐라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작은 따옴표처럼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했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이 글쓴이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보로 넘어가 볼게요. 자, les dirigeants de Renault ont confirmé 15 000 suppressions d'emplois dans le monde, dont 4 600 en France, et une baisse de la production pour réduire les coûts de 2 milliards d'euros. 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대로 프랑스에서 4,600명을 포함해서 이 동은 포함한 거죠. 포함해서 총 15,000여 명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의 이 의미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 구조는 on confirme 15 000 suppressions, on confirme une baisse de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은 une baisse de la production
지금 이 지금 시설의 양을 좀 감축할 것이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이제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pour réduire les coûts de 2 milliards d'euros. 지금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비용을 20억 유로 정도를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뭐였냐면은 이 부호를 어디에 걸리게 이해를 하느냐가 뭐 또 하나의 어떤 관건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정확히 이제 여기에 해석하신 거를 보시면 이 부호가 마치 여기 하나에만 걸리는 건지, 인베스트 라 포직시용에만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 이거랑 아니면은 이거 전체에 다 걸리는 건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아리까리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항상 배경 자료,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랄까, 이게 불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물론 문법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한국 기사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국어를 다 안다고 해서 모든 기사를 다 100%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 조금 이제 뉴스를 안 보고 며칠 있다가 뉴스를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 이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구속이 되었는데 내가 한동안 뉴스를 안 봤으면은 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댓글 같은 걸 봐가지고는 앞뒤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파악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사를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왜 그런 건지를 파악을 해보죠. 그래야 이제 이해가 가능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과정을 불어에서는 생략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불어에서 더 필요한 과정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확실히 들지 않았을 때,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배경 다른 자료를 찾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뿌어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전체에 걸린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다 살펴본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르노사에서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르노 이제 그룹에 들어가서, 르노는 이제 그룹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룹에 들어가서 이건 지금 그때 당시 529일에 나온 기자회견 자료인데요.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보면은 Groupe Renault présente son projet de plan de réduction des coûts fixes de plus de 2 milliards d'euros sur 3 ans. 이 자체가 커다란 목표인 거죠. 향후 3년에 걸쳐서 이제 고정 비용을 20억 유로 이상을 감소시키는 게 커다란 목적이고 그 목적 하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 보셔도 지금 20억 유로 감소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큰 목적이고 그거에 따른 부가적인 이 조치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이 변태에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첫 문단 넘어가 볼게요. Renault réduire la voilure. 그래서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첫 문장을 어떤 속담 같은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프랑스식 어떤 글쓰기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번에 우리도 뭐였죠? 아비아법 다룰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온 내용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혹시 속담이 아닐까, 혹시 어떤 표현이 아닐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이제 란티아노트라는 사이트고 제가 보통 이런 엑스프레시용을 볼 때 많이 검색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réduire la value 하면은 diminuer les coûts et les effectifs pour une entreprise ou réduire le train de vie. 이 어떠한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비용과 그 직원을 감소하는 그런 거를 말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 오리진을 보면은 l'origine de cette expression utilisée depuis la seconde moitié du XXe siècle est issue du domaine de la marine où la voilure est l'ensemble des voiles d'un navire et on l'a réduit pour aller moins vite.
그래서 이 뭐죠? 항해 그 술, 그런 거 할 때 그런 분야에서 얘기하는 표현인데, 이 지금 부활류라는 것은 돛을 다 이제 모아놓은 그 하나의 커다란 기념인데, 그거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알레 무앙 비트, 덜 빨리 가려고. 그 배라는 거는 원래 돛을 더 받고 돛을 많이 달고 순풍을 받아 나가는 건데, 이제 덜 빨리 가기 위해서 몸집을 줄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용도 줄이고 직원 수도 줄이고,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 réduire la voil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Le groupe a confirmé son intention de revoir à la baisse ses capacités de production et de supprimer 15 000 postes dans le monde, dont 4 600 en France sur 3 ans. sur 3ans 하면은 3년에 걸쳐서, 향후 3년 걸쳐서 하겠다는 것이고, 자, intention de 이렇게 걸린 거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대요?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revoir à la baisse. revoir à la baisse도 아예 하나의 표현인데요. 네이버에만 찾아도 나옵니다. 네이버에 찾으시면은 revoir, réviser ou corriger 해가지고는 하향 조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그 별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목표치를 좀 낮추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데요. revoir à la baisse des capacités de production. 지금 생산 능력 캐파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생산을 이제 그 시설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고정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비용을 지금 아끼기 위해서 수요도 적으니 이 캐파를 낮추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만큼 일자리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le constructeur a précisé qu'aucun licenciement sec n'aurait lieu. 여기서 이제 용어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le constructeur를 여기서 제조업자로 이제 아시면 안 되죠. 우리 살펴봤어요. le constructeur는 자동차 회사를 말할 때도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지난번 르노 기사 볼 때 봤습니다. 자, 이 르노사가 지금 뭐라고 또 이제 밝혔냐면은 리성시머색이라는 것도 없을 거래. 절대 그런 건 없을 거래요. 그래서 리성시머색이 무엇인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리성시머색은, 자,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마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만큼 검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검색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서치머스를 검색하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자료가 이제 이거 레제코였던 것 같아요. 자료가 나왔는데, 리서치머스 다시 처음 읽어볼게요. En matière de suppression de postes, on entend encore parler dans les médias de licenciement sec, mais juridiquement parlant, un licenciement sec est un licenciement abusif.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해고를 할 때, 그 일자리를 줄이는 걸 할 때, 보통 리서치먼 색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용어로는 뭐래요? 아, 리서치먼 아뷰지프라는 거죠. 리서치먼 아뷰지프라는 게 원래 더 이제 정확한 용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검색해 봐야 돼요? 이 리서치먼 아뷰지프가 뭔지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le licenciement pour motif économique d'un salarié ne peut intervenir que lorsque tous les efforts de formation et d'adaptation ont été réalisés et que le remplacement ne peut être opéré dans l'entreprise ou dans les entreprises du groupe auquel elle appartient.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해고 같은 경우는 모든 그걸 피하기 위한 수단을 다 거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리서치먼 아뷰지프를 또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qu'est-ce qu'un licenciement abusif? 이게 뭔가요? Pour être valable, un licenciement doit obligatoirement reposer sur une cause réelle et sérieuse. À défaut, la rupture du contrat sera considérée comme un licenciement abusif conformément au Code du travail. 네,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리서시멍, 해고라는 것이 정당하게 되는 과정은 뭐냐면 어떤 cause réelle sérieuse, 어떤 실질적인 그러한 이유와 그리고 이제 sérieuse 이런 거를 그런 거를 받침으로 해서 그런 거를 근거로 한 해고만이 이제 정당한 해고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해고는 이 계약의 해지는 리서시먼 아뷰지프라는 것으로 고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세하게 그러면 이제 윈코스 헤일이라는 건 뭐고 윈코스 세리우스라는 건 뭐고 이런 거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해고를 하는 거를 리서시명 아뷰지프라고 부르는 거죠. 이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제 해고라기보다는 부당해고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부당해고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해고라고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이제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해고를 하는 걸 정리해고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걸 지금 르노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논리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서치머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르노사가 그러한 어떤 부당해고도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대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일자리 감소는 ces suppressions passeront par des reconversions, de la mobilité interne et des départs volontaires. 그래서 이것도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일자리 감소가 뭐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번은 par des reconversions, 2번이 mobilité interne, 3번이 départ volontaire. 다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폭풍배역 수용을 보면은 이제 뭐 공장 부지를 아예 용도 변경한다거나 그런 거던데, 그러니까 아예 뭔가 일자리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은 부서간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자발적인 사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약간 희망퇴직 같은 거죠. 희택이 많이 하는데 그런 희망퇴직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감소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어쨌든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좀 설명을 다시 부차적으로 하는 거죠. Il est de notre responsabilité de prendre des décisions difficiles, a justifié Jean-Dominique Sénard, le président du conseil d'administration. 네, 그래서 이제 일레드라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세학 때 잠깐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에트를 가시면 좋아요. 에트 간 다음에 여기서 일레드를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pour exprimer le fait qu'un caractère est inhérent à quelqu'un ou quelque chose. 어떠한 특성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특성일 때 그거를 설명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il est de mon devoir 이게 내가 해야 할 의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거기서는 il est 우리가 뭐 했죠? il est de notre responsabilité. 이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뭐가? de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이 들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장 구조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이 문장 구조를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따옴표를 쓰시면은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만 나오는 건데 일레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일레드 notre responsabilité de dénoncer 여기도 드가 쓰인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l est de notre devoir d'agir en premier 드 쓰이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 il est de notre responsabilité de dénonc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뭐에 속한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뒤에 de plus infinitif를 쓰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정 도미니크 세나가 설명했다라는 거죠. 요 주스티피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말했다라는 건데 주스티피에라는 뉘앙스를 살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당화했다라고 많이 이제 쓰셨는데, 정당화했다라는 거는 이제 저는 약간 이제 다른 코노타시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주스티피에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도 CNF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스티피에는 물론 이제 뭔가를 정당화하다라는 건데 한국어에서 정당화하다라는 말이 약간 원래는 정당하지 않은 건데 정당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주스티피의 뜻의 여러 가지 중에서 보니까 요런 뜻이 있어요. prouver le bien fondé de quelque chose. Fournir des arguments en faveur de quelque chose, trouver des raisons valables à quelque chose. 어떤 거에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당화하고 그런 차원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냥 이유를 찾고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첫 파트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살펴보실 거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정 도미니크 세나가 누군지 이번에 제가 검색에 시간을 많이 들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르노사의 지금 그래서 전체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를 찾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어, 그 카를로스 곤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를로스 곤 사건이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었죠. 왜냐면 일본에서 있다가 체포된 다음에 막 영화처럼 탈출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뭐 악기 상자에 숨어가지고는 탈출해가지고는 뭐 그런 사건이 뉴스화가 많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전체 총 최고 책임자는 공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숑 도미니크 세나랑 클로티드 델보스가 오늘 기사에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직위를 살펴보면은 뭐냐면 숑 도미니크 세나는 président du conseil d'administration이에요. 이사회의 의장이에요.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CEO가 아니에요. CEO가 아니고 이사회 의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틴 델보스가 누구냐면은 디렉teur général de Renault pour une période intérimaire.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있는 CEO가 클로틴 델보스입니다. 그러면 이거 영어로도 CEO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임시로 있는 지금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주소 제목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레세코에서 나오는 기사인데 기사는 아니고 팟캐스트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조금 초반만 들었는데 이 지금 르노사의 사건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헌호가 어떻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지도부 체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2018년 말에 카를로스 곤이 구속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다가 이제 2019년 초에 그 당시 CFO였던 티르 볼로레가 이제 CEO가 됩니다. 전체 대표가 되는데 이제 2010년에 다시 이제 19년 10월에 다시 이제 잘려요. 잘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공석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공석이고 올해 초에 이제 그 결정을 해가지고는 루카 드 메오라는 사람이 이제 전체의 총 CEO가 될 건데 근데 지금 당장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2020년 7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기사를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이 두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사회 의장이랑 지금 임시로 지금 CEO를 대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석을 하실 때 뭐 르노 그룹 회장 이렇게 설명을 쓰신 분들 많았는데 그런 차이도 있었음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의 살펴볼 문법이 있었어요. 문법은 이제 여기 이 르 퀘스천 요것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요.
지난 시간에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뻥덩 앞에 왜 관사가 붙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댓글로 대부분 동격을 쓸 때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드리진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관사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약간 주저했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단어를 알거나 할 때는 별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사과를 뽐이라고 아는 거는 사과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뽐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랑이 아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납득하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기능을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관사나 전치사 같은 부분은 한국어에는 꼭 똑같이 이렇게 대응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느낌으로 알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있음을 알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타이가 원래 있는데 이거를 프랑스인들은 다 체득해서 쓰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관사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사 이 자료 책은 뭐냐면 요런 책이래요. Grammaire du sens et de l'expression. 요거를 어 제가 사고 싶었는데 저도 사진 못했고 저도 자료를 받은 거예요. 요건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관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article indéfini 부정관사 그리고 뭐 또 이제 l'article défini가 나오겠죠? 정관사.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부분관사가 나오고 article 제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관사 없이 쓰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도 종종 많아요. 그거가 그냥 사람들이 기분이 내켜서 관사를 쓰고 안 쓰고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 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으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예문에 관사가 안 쓰이고, 정관사가 쓰이고, 부정관사가 쓰인 케이스가 세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Monsieur Crochet est dentiste à Tours. 그래서 여기 지금 관사가 아예 안 쓰였죠? 이럴 때의 느낌은 뭐냐고 하면은 Monsieur Crochet est caractérisé par la profession de dentiste et il exerce à Tours. 그래서 지금 이 크로셰, 무슈 크로셰라는 사람이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은 이 직업에 의해서 치과 의사라는 직업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은 치과 의사라는 거예요. 뚜르에서 일하는 치과 의사로 규정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르라고 봤을 때 정관사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Monsieur Crochet est le dentiste de Tours. Monsieur Crochet est le seul ou le meilleur dentiste de Tours. 그러니까 관사를 붙여버리면은 이 뚜르 지역에서 가장 최고인 치과 의사, 아주 넘버원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냥 이 무슈 크로셰가 치과 의사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무슈 크로셰라는 사람은 아주 최고의 치과 의사야 뚜르 지역에서 이런 느낌으로 프랑스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무슈 크로셰 에tant dentiste de Tours 부정관사가 쓰였는데 부정관사가 쓰인 경우에 있어서는 Monsieur Crochet est un exemplaire de la classe qui rassemble des dentistes qui exercent à Tours et donc un parmi les dentistes.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샘플, 예시. 그러니까 지금 뚜르 지역에 여러 지금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고 안 쓰고가 틀리고 안 틀리고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밑에는 지금 이태리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리 예시를 보시면은 리탈리 에이 우엉멍 주데 스파게티. 자, 이거 쉼표하고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거랑 같은 구조인데 관사가 안 쓰였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탈리아라는 지역이 국가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름 붙여지는 거냐면은 그냥 우리가 스파게티를 먹는 나라라는 특성을 부여받는 거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마사를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l'Italie est caractérisée par, pardon, l'Italie est caractérisée de manière spécifique comme le pays par excellence où on mange des spaghettis. 그러니까 스파게티를 먹는 최고의 나라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르라는 건 단독이고 최고이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부정사를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l'Italie est caractérisée à travers l'exemplaire pays où mange des spaghettis.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스파게티를 먹는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 하나.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댓글로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요. 어쩔 때는 본격으로 이 사람을 설명할 때 그 관사를 쓰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관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어떤 틀리고 안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느낌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르가 쓰인 이유는 이제 이 사람은 단독이고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강조하려고 네, 르가 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길어져가지고는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를 하고 다음 문단부터 다시 두 번째 파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